앞에서 발언 잘 해주셨고 뒤에서도 또 훌륭한 발언이 이어지기에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집 5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결론적으로는 다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회의실 바깥에 있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4가지 이유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첫째, 대법원 판결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취지를 사실상 왜곡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반하는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나중에 보험 혜택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혜택을 누리는 제도가 바로 피부양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국가적인 보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역적으로 볼 때 피부양자 제도는 바로 그 직장인 가입자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생활이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생활 공동체 일원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어왔는데 이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가족 공동체의 공동체 측면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생활 공동체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경제적 능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피부양자 제도에서 가족관계를 배제해버리니까 왜 그랬을까? 가족관계와 관계없이 확대해서 가기 위한 그런 토대를 닦은 겁니다. 이러한 하나의 의도적으로 피부양자 제도를 취지를 왜곡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위법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 길이었고요. 두 번째,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동반자 집단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는 이건 착시다. 대법원 판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혼 배우자라는 용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왜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이성 간을 그 결합을 말할 때 배우자인데 우리 이건 법령의 확고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약간 애매한 표현을 두리뭉실하게 바꿨고 또 동성 동반자라는 표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와 마치 동성 동반자가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만은 이건 근본적인 착시고 왜곡이다. 왜냐하면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해주는 게 평등의 원칙인데 다른 것을 동등하게 보이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동성 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으로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설사 사실혼 배우자 관계를 하더라도 그건 혼인으로 보는 것은 근본적인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취지와 기능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결합과 사실혼과는 우리가 가족 관계, 심리학, 아동, 의학, 보건학 측면에서 보더라도 동등한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등하다고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는 왜곡이었고 착시라고 우리가 볼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법원 판결은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혼인 및 가족제도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대법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점에서 이 법률안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 동등하게 평가해 줘야 된다.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인정해 줍니다. 똑같은 논리를 확장을 해버렸습니다. 동성 동반자 집단하고 사실혼 혼인 관계에 있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둘 다 법률혼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법률혼 배우자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동등하게 봐줘야지, 그리고 또 사실혼 배우자는 동성 동반자하고 같이 취급해줘야지. 그 논리에 따르게 되면 단순하게 결과적으로 법률혼 배우자와 동성 동반자를 동등하게 봐야 된다는 결론이 아니냐. 이걸 의도적으로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 결과적으로 헌법 36조량이 위배된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 민법에서는 바로 이 결혼은 일부 일처제, 바로 양성 간의 결합을만을 우리가 혼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법원 판결은 교묘한 언어적 장난을 펼쳤습니다. 아까 말한 사실혼 배우자란 말을 안 쓰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그 혼인 관계는 이성 동반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동성 결합은 동성 동반자라고 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동반자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하자라는 약간 언어적인 혼란을 가져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직하지 않은 판결을 가져옵니다. 왜 정직하지 않을까요?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 대법원 판결은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혼인 제도를 위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네 번째로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입법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배우자라고만 했는데 그 배우자가 아닌 새로운 피부양자 범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입법이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 재판해야 할 사법부가 자기들의 법률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법률 수정적 법 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도 우리 조배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관의 개인적인 신념과 이념에 따라서 이런 하나의 입법을 한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다. 뭘 우리가 우려할 것인가? 이 대법원 판결은 우리가 보았듯이 원래 이 소송 자체는 의도적인 기획 소송이었습니다. 보험료 몇 푼 아끼려는 게 아니라 이런 판결을 계속 쌓음으로써 입법 토대를 만들려는 건데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동성혼을 합법화해 나간 단계는 이 법률을 만들거나 국민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대부분 법원 판결을 이용한 게 효과적이지요. 왜냐하면 소수만 설득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건 대법원 판결은 뭐가 문제인가? 여기 57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대법원 판결로 찝찝했는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판결에 나온 내용 보면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또는 가족법상의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르게 논의할 수 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다고 여겼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 곧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걸 알고 됐다면 얼마나 이 생각이 사악한 것인가 드러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판결, 소위 대한민국의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대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개탄하고 우려하는 이상한 나라가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이 이런 사법부까지 걱정해 주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을 지켜볼 때 국민들이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세부적인 나중에 입법 과정의 논의는 또 다음 발표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